본태성 떨림은 증상이 나빠지더라도 생명에 영향이 없지만 파킨슨병에 의한 손떨림은 증상이 점점 나빠지면서 여러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하게 되고요. 결국 몸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꼭 구별하셔서 조기에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재영입니다. 여러분 혹시 몹시 흥분하거나 긴장한 상태에서 손이 떨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극도로 불안하거나 흥분 상태일 때 또는 피로나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일시적인 손떨림은 어떤 긴장이나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몸에 피로가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카페인을 과하게 섭취했을 때도 미세한 손떨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특별한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어떤 원인이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떨리는 증상은 다 수전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히 회복되는 손떨림과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감정 변화나 컨디션 저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글씨를 쓴다거나 수저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물을 마시려고 컵을 들거나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른 신경학적 증상 없이 원인 불명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본래의 체질이나 유전적 영향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본태성이라 하고, 그래서 본태성 떨림 또는 본태성 진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수전증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떨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몸의 일부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손뿐만 아니라 눈이나 얼굴, 머리, 팔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본태성 떨림은 다른 원인이 동반되지 않는 떨림을 의미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양쪽 상지의 활동성 떨림이 3년 이상 계속되면서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발병 연령은 대개 35세 이상에서 흔하지만 10대에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발병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장년 및 노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많이 발생하는데요. 또 절반 이상은 가족 중에 비슷한 질환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본태성 떨림은 의도적으로 근육에 힘을 줄 때,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거나 특히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생기는데요. 몸을 움직이거나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떨림의 정도가 더 심해지다가 병이 점점 심해지면 이젠 가만히 있을 때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태성 떨림을 보면 불안하거나 화가 났을 때 또는 흥분 상태일 때 아니면 피로하거나 수면 부족일 때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몸과 마음이 안정을 취했을 때는 증상이 감소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전증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본태성 떨림의 경우에는 뇌영상 검사상 정상 소견을 보이는데요. 현재 떨림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 몸속의 신경화학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는 게 원인이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는데요. 보통 가족 중에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유전적 요인도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족이나 주변 분들 중에 손떨림 증상을 보이는 분이 있다면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똑같이 손떨림이 있더라도 이런 본태성 떨림과 꼭 구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파킨슨병에 의한 손떨림입니다. 신체를 움직이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손떨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자세로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떨림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특히나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규칙적으로 비비는 듯한 움직임이 있다면 파킨슨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파킨슨병은 본태성 떨림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움직임이 느려지고 발을 땅에 끌면서 걷는다든가 자세가 불안정해진다거나 또는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는 등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하게 되는데요. 본태성 떨림은 증상이 나빠지더라도 생명에 영향이 없지만, 파킨슨병에 의한 손떨림은 증상이 점점 나빠지면서 여러 다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동반하게 되고요. 결국 몸의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꼭 구별하셔서 조기에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태성 떨림이나 파킨슨병 이외에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저혈당 또는 뇌질환이나 근육 이상,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해서도 수전증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유형별로 또 환자별로 증상의 진행 속도나 치료 효과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손떨림이라도 그 양상과 원인에 따라 분류가 다르고 이에 따라 치료법도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서 수전증이 생기게 되면 좀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결과라고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노년기에도 워낙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10대 청소년들이나 또는 한참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40, 50대 분들 중에서도 수전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수전증 때문에 자신의 학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자신도 모르게 위축된다든지 하는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겁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고 꼭 치료에 임하셔서 다시 즐거운 일상생활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